했잖아. 중간에, 그지? 그거는 이분 노래니까 상관없지. 아 그런가? 이분 노래니까 당연히. 그래도 상관없는 건 아니지. 내 채널에서 우리 채널에 방영된 거는 결국에 우리는 안 돼. 상관없다고 하던데. 아니 그게 떠 그래? 자동으로. 자기 노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인 노래인데 우리 방송이잖아. 네네네. 다들 나가시고 한 명 나왔어. 아 진짜 나 오늘은 진짜 뉴스를 못 봤어요. 열받아서. 아 뉴스 보면 막 계속 화가 날 것 같아갖고 그걸 엄두가 안 나더라고. 무슨 또 300 몇십 명이잖아 지금. 아 진짜. 지금 뭐 사실 신천지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거 다 방송 지금 그렇죠. 되는 거죠? 예. 그거 이상으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는. 박사님 어떻게 그 지금 코로나 전국의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난주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잠복기가 5일에서 뭐 7일 사이 평균으로 보면 5일 내외면 네. 잠복기가 오늘 내일 끝나거든요. 그 네. 의미는 이제 증상이 이제 시작. 주말부터 시작되면 내일이나 모레 글피 정도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엄청나다. 네. 지금 오늘도 우리 지금 오는 길에 보니까 메시지에 네. 확진자 발생해갖고 이 근처 2명이 발생했는데 이쪽 구청인가 이쪽에 네. 그 중에 2명이 지난주 강화문 집회 참여했던 사람들 이렇게 쏙 떴더라고요. 뭐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인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까지 퍼질 일이 없었는데 인재가 확실합니다. 네, 집회를 통해서 이거는 진짜 황당한 거죠. 많이 황당합니다. 이 분노를 이 차오르는 분노를 참 이겨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한테는 사실 큰 과제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뭐 너무 화가 전체 납니다. 개신교의 문제로 보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아, 아주 특수한 너무 이상한 사이비 네. 사이비로 이단이라고 찍혔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통 예수교 장로에서 제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요? 네,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네. 일종의 그 종교 운동이라고 일종의 정권 퇴진 운동식으로 네네. 일부 종교계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건 참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 파업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건 와 더 황당하죠. 이것도. 의사 파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 파업 우리 지금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공공 의대 설립 등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 이슈가 있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맞긴 한데 근데 지금 이 시국에 야외 집회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 수 급증하는 시기에 하는 게 맞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좀 해결이 되거나 약간 저는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단체 행동 부분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지금 그 의대생들이 지금 하는 집회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대생, 전공의들, 네. 레지던트들 다 참여하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뭐 3년차부터 시작해서 내일 4년차부터 시작해서 내일은 3년차, 그 다음에 2년차. 그래서 토요일, 월요일에 걸쳐서 이제 전부 다 파업에 들어가죠. 그리고 심지어 그 전임의라고 있어요. 전임의, 펠로우라고 하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1 내지 3년 내외 정도로 수련 또 과정을 겪는 전임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전임의들도 지금 현재 알려진 바는 26일 정도에 또 같이 거기에 동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다 좋은데 저거 덕분에 챌린지 그거를 비한 역 덕분에 챌린지 보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좀 언뜻.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야기가 그 쉽진 정부 않은 것 보건당국에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료진들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하고 챌린지까지 한마당인데 네네. 전혀 그런 부분들을 그냥 뭐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의사들을 더 분노케 하는 거죠. 일종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타협이라는 부분들은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의협 의사협회 자체도 약간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의사들과 최대한 좀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보건부서와 그다음에 이제 의료진 그러니까 보건 쪽 의료와 그다음에 복지 사회복지 이쪽이 합쳐진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과연 글쎄요 이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학 사실은 경제학 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제 네네. 박민희 장관은 사회복지학과 쪽 전문으로 지금 교수하고 있지만 또 차기 복지부 장관 하나평 오르는 분들도 지금 네. 이제 사회복지학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부 장관 의사 이런 부분이 사실 의료진과 이런 그 의사소통의 단절의 이유 중에 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를 좀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복지부 장관이 의사라면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걱정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저기 이 작가님은 인터뷰 또 프로 하나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근데 아니, 음질이 뭐, 조금 쉬쉬하는 소리가 드네? 이거 아마 선풍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들어가. 그거를 그 비온디에서 네. 영상은 아니고 네. 텍스트로, 텍스트로. 이제 의사들 인터뷰에서 의사분들 인터뷰에서 네. 풀어내는 저기를 하는데 뭐 지난번에 한믹병 선생님하고 한믹병 원장님 할까 그분도 네. 참 뭐 왔다 갔다 말이 좀 많으신 분이잖아요. 소신이 뚜렷하니까 뭐 그리고 그게 뭐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뒤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분 아니라서 네. 또 어떤 면에서 좀 맞살이 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했고 다음번에 이제 또 명승권 박사 첫 번째는 제가 이거 하느라 못 들었는데 홍 박사님 했나요? 아니 한믹병 박사님. 홍 박사. 그렇죠. 그 홍혁월 박사님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랬죠. 네. 텍스트로. 그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그 비욘디 거기 뭐지 앱이 있다고 그러던데 저도 아직 이게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비욘디 이제 저기 뭐지 그 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굉장히 깁니다 또 300몇짜리 올려가지고 한국짜리. 그 매주 하시는 거죠? 아니 매주는 좀 그러니까 매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네. 아직 뭐 이런저런 일도 있고 또 그래갖고 처음에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해서 네. 좀 익으면 그죠? 일단은 또 계속 났구나. 어우, 달라. 저기는 또 녹실 풀고 교정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처음에 이게 지금 다른 일하고 겹쳐가지고 매주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하. 2주에 한 번 일단 시작을 해보고 2주에 한 번. 좀 좋아요. 이제 상태가 좋아지면 조금 늘려가는 걸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 끄지 못한 게 근데 잡음이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 좀 그런데 이걸 더운데 끄니까 아주 좋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풍기 그럼 저쪽에서 틀면은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네, 제가 저쪽에서. 뭐- 근데 11분이나 지금 12명이나 들어오셨고 그렇죠. 아마 제목에서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터 편 그러니까 또 팬들이 또 시작 김마스터님이 그 김어중의 뉴스공장 나와서 팬덤이 많이 생겼는데. 그렇죠. 자, 오늘 그 들어오신 분들 일단 그 김마스터님 오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과 채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탐의 저항님 오늘도 어김없이 또 1등으로 또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니킴님 의사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어느 집단이든지 자신의 정치적 혹은 뭐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부분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기 코로나가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시기, 특히 어떤 특정 종교 집단 집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그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접적으로 관련한 의료계에서 특히 의사들이 이른바 야매 집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업까지 한다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로 그 심각한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을 정부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아니,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서로의 의견들을 좀 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의사수 정원 들리는 부분을 사실 그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계와 조금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정해놓고 하니까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사수가 모자르냐, 뭐 넉넉하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어느 하나가 정답이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숫자, 뭐 인구 몇 명당 숫자만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독특한 게 의료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그 반론을 펴는 것은 일단 인구 뭐 1000명당 의사수에서 뭐 2.2명인가 2.3명인데 OECD는 뭐 3.6명으로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적은 편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수치상으로는 맞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부터 의사협회에서는 인구 면적, 그러니까 그 나라 면적당 네. 의사 수도 고려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의 접근성, 의사 얼굴을 과연 얼마나 쉽게 볼 수 있느냐, 진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외래 방문 횟수가 2배, 3배 이상으로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의사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문턱이 낮으니까. 충분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근데 문제는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지금 현안들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공공의료 쪽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적다. 그래서 공공 의대를 개설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해에 400명 뽑으면 그 중에 뭐 300명 정도는 의무적으로 공공의료에 복무하게 하는 거로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의원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추가적으로 뽑아서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불가능하죠. 대해서 어렵다는 거죠. 가령 그 지방에서 지방 출신 그 대학들 의사분들은 약간 좀 차등 대우를 받거나 그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아니면 있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의사를 그렇게 늘려도 의무복무 10년 해도 네. 결국에 인턴 1년, 뭐 레지던트 4년 하면 5년이면 사실 나머지 5년만 근무하면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나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지방 쪽보다는 수도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부터 시작해서 문화, 사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숫자 늘리는 것만으로 지방의 의사들이 많이 가게 유도한다? 그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통계적으로도 보면 의사 그 수도권에 있는 의사와 지방에 있는 의사의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내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로 돼 있어요. 평균보다 오히려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일본이랑 비슷하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수를 봤을 때 수도권이 물론 많긴 하지만 그 차이가 다른 나라는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의사들을 그 의료 접근성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담보해 줄까가 더 핵심적인 문제지, 의사 수를 늘려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렇게 약간 좀 무리하게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이번에 의사 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그 현안은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사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개인 의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벌어들이는 정도 수익을 어느 정도 담보해 줄 정도로 그 공무원에 해당하는 의사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 국립의료원 이런 데 근무하는 의사들의 급여를 그 정도 수준까지 보장해주면 알아서 가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 좀 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들도 직업적인 사명감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가족이 있고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식들 위해서 뭐 교육에 또 문제가 있는데 네. 지방으로 가라고 한다고 사실 가겠냐. 사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향후 10년 동안 네네. 의대 정원 늘리거나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지금 현재 이 숫자에 있어서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상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비정상적인로 낮은 의료 수가의 문제 이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의료계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하나 뭐 수술 하나 걸리는데 뭐 비교한 것도 이미 있어요. 뭐 정형외과 무릎 수술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몇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바로 가면 내일 바로. 모레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왜냐면 그만큼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퀄리티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고 최고의 어느 수준을 보여주면서 낮은 가격으로 하니까 그게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그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참 좀 안타까워요.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이제 왜 이 이런 시국에 모여서 집회를 이 한다고 집회가 이전부터 예정이 되고 있던 와중에 희한하게 지난주에 네.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거랑 그냥 겹쳐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정말 시국이 이런데 굳이 또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국민 정서에 대단히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제가 만약에 의사협회 회장이면 저는 이 시기에 네네네. 상황이 변했잖아요. 갑자기 환자 수가 하루 200명, 300명씩 느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우리들의 이 좀 있다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뭐 단체 행동이나 집단 집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지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말씀이시죠. 아이고 우리 김마스터 말씀하신 순간 네.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터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그냥 모시고 진행하시죠. 우리 또 이야기도 많이 나왔어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습니다. 자, 박수 모시겠습니다, 바로. 아이고. 자, 천천히 땀을 많이 말씀할 흘리시네요. 기회 드릴 거고요. 우리끼리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죠. 네네네. 자, 오늘은 지승호 명중관의 박스 인터뷰쇼 제 19회죠, 19회. 9회입니다. 자, 한번 시작할까요? 네, 지승호 명중관의 박스 인터뷰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고를 했었죠. 네. 네. 했었죠. 싱어송라이터, 네. 블루스계, 재즈계에 숨겨져 있던 보석. 안 숨겨져 있었나요? 최근 들어 갑자기 드러나 버렸어요. 옛날에 숨겨져 있었는데 박스가 몰래 숨겨놨었는데 최근에 김어준이 또 이렇게 또 말 거기 김호준 방송 그 뉴스공장에서 그렇죠? 나오고 TBS인가요? 2번 연속 출연하시고 시원하게 또 한번 발굴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바로 소개를 해야 되겠네. 네. 바로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김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네. 기타 치고 노래하는 김성민이라고 본명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예명이죠. 연예인명 네. 아이러니하게도 김마스터. 저번 18회 그 그러니까. 게스트분께서 김 작가님 본명도 본명도 김성민이세요. 그러네. 옛날에 홍대 삼성민이 있어 삼성민. 삼성맨. 삼성민. 네. 그 중에 한 분이 김 작가 그분이 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저고 또 한 명이 네. 누구였더라? 누구였나요? 네. 하여튼 세 명이 홍대 두분 다 삼성민이라고. 예명을 쓰시고 본명이 김성민. 근데 셋 다 본명을 쓰지 않아요. 그렇죠. 닉네임을 쓰고 있었던 걸로. 근데 그 세 분 중에는 누가 제일 먼저 그 세상에 알려졌나요? 세상 알려진 것보다 나이가 김 작가 그분이 제일 많으셨죠. 그분이 제일 많으시고 김 작가가 제일 많나? 예. 그렇구나. 김 어리세요. 작가가 어떻게 김 되지? 작가 박세랑? 755니까 몇 살인가요? 세네 살? 네, 40.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이란 말을 끊기네요. 대화 끊기는 맛이 또 있네요. 또 본격적이란 말을 또 써버렸네. 아니 이제 쓰면 돼. 한 번만 쓰면 돼. 한번 이제 한 번. 바로 예. 박스앤 프로필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박스앤 프로필 준비했습니다. 김마스터 그는 누구인가?
1977년 3월 28일 대구에서 태어나셨고요. 또 계명대학교에서 특이하게 심리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아, 심리학과를. 가문의 어떤 예. 진영이었어요. 진영. 대구에서 계명대학교 가는 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야 돼요, 그죠? 계명대학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아니잖아요, 또. 쉽게 들어갈 수도 네, 있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개명을 하셨구나. 2004년에 데뷔하셨어요. 데뷔 그 일집 음반을 선글라스를 2004년. 음반 2004년 네. 4월 8일 날 4월 8일 날. 네, 홍대 수노래방에서 나왔습니다. 홍대 수노래방에서 수노래방 사거리에서 CD를 받았어요. 갑자기 그 자리가 그 뒤로 삶의 터전이 될지 아무도 몰랐던 그 순간. 그렇습니다. 그 후로 7장의 음반과 네. 8장 최근에 또 내셨어요. 맞아요. 총 8장의 음반을 내시고 현재는 김마스터 트리오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마스터 트리오 총 3분이시죠? 보통 트리오는 3명. 아, 그렇죠. 그래서 트리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엌이 그 트리오인 줄 알고 이제. 그리고 또 방송 많이 하셨는데 MBC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저도 이때 많이 들었는데 이때 그 고정 게스트로 이게 오랫동안 아마 방송 데뷔였던 것 같아요. 신해철 씨랑 그 고 신해철 씨랑도 또 굉장히 또 네네. 친하게 지내셨잖아요. 사실은 제가 예. 도망 다녔죠. 하나 그분이 이제 찾으러 다니셨고, 네. 야 너 왜 연락 안 해? 형한테 맨날 그러는 사이였다고.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도 연락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한테 연락 잘 안 하거든요. 전화 안 합니다. 이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안 하는데 전화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 아무튼 지승호 작가님도 전화를 잘 안 받으시죠? 두 분이 좀 비슷한 성향이 있네요. 저는 전화를 잘 받아요. 이분은 받는 건 잘해요. 받는 거 정말. 하진 않는다. 네, 하진 않아요. 그리고 SBS 최하정의 파워타임 이거 꽤 오래 하셨죠?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이거 근데 무슨 어떤 패널로 나오신 거예요? 저 드럼 치는 친구 둘이랑 네. 저랑 셋이서 네. 두부세모라는 이제 두부 세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팟캐스트 네네. 보다 10년도 전에 두부세모. UCC라는 인터넷 방송에 UCC. 인터넷 방송의 시조새 같은 게 있어요. 네네네네. 그거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두부세모 혹시 검색해서 보시면 두부세모.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 아주. 세모라는 게 세기라는 네, 세모. 한모, 세 두모, 명이니까. 한모, 두모 이렇게 말하잖아. 트리오네.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저희는 평등한 관계, 요거- 자유와 평등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냥 각자 한 모씩. 재밌더라고요. 그냥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막 수다 떨고 막 3명 이러고. 이상을 힘들어 하시는구나. 3명까지만 관리되면. 그리고 WS501 김영중 씨의 뮤직하이 그리고 뭐 늑대들의 스타일도 고정 공연을 하셨고요. 또 공연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뭐 하이 서울 페스티벌, 지산 록 페스티벌, 부산 록 페스티벌, 아시안 뮤직 마켓, 일본 후쿠오카 뮤직 페스티벌 등 뭐 이렇게 묵직한 공연들 1000회 이상 하셨죠 공연을? 천에도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지나가고 천에- 그리고는 세질 않기 시작했어요. 그 가늠하기 힘드네요. 만 회 정도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3,000회? 아, 로 합시다. 아니 공연을 뭐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 출근하듯이 저희는 무대로 출근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걸 숫자를 어떻게 또 세겠습니까? 세봐. 지금 직장 다니지 며칠 되셨죠? 이렇게 그러네. 잘 안 물어보지 않나요? 의미 없다. 예. 그리고 가수의 또 영화 음악도 참여하셨고, 가수는 아니고 가수는 아니고, 가수의 가수들의 그 프로듀서를 하셨었는데 그 중에 그렇죠. 빡센이 아주 명반이 많이 나왔죠. 명반이 많이 났어. 무규칙 이종 예술가 빡세의 1집과 2집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빡센 접니다. 예, 여기. 여기 오늘 후원 계좌 여기 오늘 처음으로 써봤는데 여러분 계좌 트는 거예요 이제.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냥 저희 운영비가 없습니다. 제로예요. 사실 뭐 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지갑은 영광만 있어 보이는 거죠. 아주 얇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명과 혼자 주시는 그 감당하기 한 장 한 장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요. 커트로 쓰지 않죠. 저희 오늘 약꽃인가요? 근데 여기 후원 계좌 방미로로 돼 있지만 방미로 혼자 다 먹는 거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네, 우리 예. 공동으로 생각할 겁니다. 자, 네. 저 여기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빡센 프로필은 짧게 가야 돼. 짧아지는 거 정말 들어가요? 인터넷 어디에나 있는 아, 근데 프로그램.
아니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19번째인데 제일 그래도 재밌게 물 흐르듯이 잘했어. 이렇게 이제 해야 물이 돼. 올랐네. 깔끔하게. 조금 더 해도 되는데.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네. 정리할게요. 잘 알잖아. 네. 이제 여기까지 빡센 프로필. 프로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번 그 김마스터님 편부터 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진행 방식을 약간 바꾸기로 했어요. 어떻게요? 그동안은 빡센 프로필을 간단하게 하고 네. 메인을 지승호 작가님이 중심이 돼서 네. 인터뷰쇼를 했는데 이게 사실 책을 내거나 뭐 이런 거로 활자화할 때는 네. 딱 적당한 포맷인데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란 말이죠. 유튜브는 좀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댓글도 장난 아니었나 보네요. 그동안 재미가 없었단 얘기. 좀 재미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 꼭 뭐 지승호 작가님 재밌다 이 말이 아니고 네. 특성이 그거를 옛날 팟캐스트나 아니면 책 만들 때 형식보다는 지금 유튜브에 좀 맞게 네.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려 했냐? 어떻게? 별거 아닙니다. 네. 그냥 지승호 작가의 분량을 줄이고 박스와 제가 질문을 좀 더 많이 자유롭게 네네. 좀 재미 위주로 즐겁게 마음 놓고 하기로 했습니다. 엄청난 변화네. 엄청난 변화죠. 손절 미학을 아, 여기서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네. 두 번째 코너는 원래 지승호의 인터뷰쇼였는데 요거를 코너를 제가 살짝 제안을 한 게 얘기도 안 했어요. 사실 네. 우리가 대충 이러지는데 네. 지명박의 네. 토크쇼 네, 독쇼. 아니면 지명박의 만담 인터뷰 쇼로 가시죠. 그렇죠. 그러면 인터뷰 지명박의 인터뷰쇼 인터뷰쇼.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수시로 막 자유롭게 자유롭게 질문하는 지금 거예요. 합성된 거 맞죠? 질문할 게 그리고-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네. 저한테 그 뭐라죠? 무슨 그램? 무슨 그램이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아, 갑자기 생각. 인스타그램에 정말 우리 김스타님이 옛날 홍보를 분위기가- 해주셨더라고. 근데 네, 너무 네. 홍보를 잘해놨더라고. 아, 우리가 아니, 홍보하는 것보다 페이스북에, 훨씬 더. 네, 페이스북에 올려주셨어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로 먹는 거 사진 올리시는데 잠시만 선풍기가 선풍기 갑자기 왜 꺼졌죠? 누가 마음대로 타이머. 네,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무작위로 뭐 지승호 작가님이 하다가도 또 저도 하다가도 박스도 할 거니까 그동안 이제 봤던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꿨다 자유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고 그냥 잘 쓰는 거. 분이나 들어오고 오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근데 지금 이거 전략이 원래 제일 고민 많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아니었나요? 갑자기 왜 인터뷰 프로그램이 된 거야? 아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고민 상담도 엄청 잘해주세요. 그것도 같이 또 하면 됩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네. 댓글 달아주세요. 고민을 많이 해보셔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들어가면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 먼저 질문 네, 네, 드리는 좋습니다. 게 네. 김 마스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네. 마스터가 네. 이제 보통 마스터, M-A-S-T, 네. 장인 뭐 대단한 뭐 그런데 혹시 마스터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네, 언제부터? 마스터는 이게 마이스트로인데 이게 이건 참 상관없잖아. 이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앞다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뒷다이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듬 파트를 만든 마스터. 그 드럼이나 베이스들은 뒤쪽에 보통 서죠. 왜냐하면 소리가 큰 악기라서. 그리고 작지만 멜로디나 아니면 가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프론트맨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지휘자가 있죠. 지휘자가 영어로는 컨닥이라고 그러는데 컨덕트. 그 이제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파퓰러 음악, 대중 음악에서는 그거를 밴드 마스터라고 그래요. 그 밴드를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보통 PD나 아니면 무슨 에이전시 쪽에서 얘기할 때 여기 밴드 마스터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그거를 좀 기타 치고 노래하니까 1인 2역을 곡도 쓰고 3역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마스터로 불렸어요. 그래서 마스터 오빠, 마스터 형 이렇게.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 업자들끼리의 명칭이죠. 근데 이거를 승화시키신 분이 그 제가 신해철 씨 방송에 처음 나갔을 때 네. 출연자니까 이름 물어보잖아요. 그래, 뭐 김성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존나 너무 흔해? 너무 흔해. 뭐 개성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마스터 형, 마스터 오빠 하는 걸 듣고 야 그냥 김 마스터로 하는 거 어때?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먼저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 방송에서. 신해철 씨가 그렇게. 네, 오늘 김 마스터 씨 모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약간 입에 쫙쫙 붙는 거죠. 네. 그 뒤로네 어떻게 세월이 7년, 8년 동안 그냥 김 마스터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와, 너무 이름이 딱 들어와요. 딱 들어와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네네.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 이름 때문에 좀 사람들이 저를 좀 이렇게 무겁게 혹은 좀 헤비하게 생각하는 거 있지. 저 사람한테 뭐 농담했다가는 발볼 당한다 이런 느낌. 아니 또 그래서 약간 외모도 세시니까. 그래서 요즘 그 가수 김대중 씨랑 저 이제 인생의 두 번째 닉네임을 그러네. 김대중님도 그러네 이름이. 여기 시험용 근처에 수박이라고. 가수 박근혜 씨도 요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맞아 박래 씨도 그분은 이름을 바꾸셨어요. 로아로 바꾸지 않았어요? 여기 바로 사세요. 얼마 전에 뵀어요. 박근혜는 본명. 네, 본명. 본명이었다. 박근혜가 본명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다른 이제 예명을 만든 그러니까 거고. 박근혜 씨 그 아버지랑 또 김대중 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공지상씨. 그러네. 딱그 성향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김대중 씨는 김생톤. 생선. 저는 김보름으로 지금 만약 이름을 바꾼다면 트로트 쪽으로 가자. 농담처럼 아 하고 요즘 뭐 있죠. 트로트가 대세니까. 반갑습니다. 김보름입니다. 보름을 올펴. 그래서 그 플랜트 이터널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스타하면서 마스타가 떠오른다. 마스타. 그리고 군대 갔다 온 분이라면 아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사과 주스. 오렌지 오렌지 아니에요? 오렌지인가? 사과 몇 가지 맛이 있어요. 그 마스타. 그리고 네. 김대중 씨를 이름을 바꾸게 해가지고 김베이션으로 하면 두 분이 합치면 굉장히 이래가지고 시청률이 이래서 안 돼요. 마스터배 이래서 안 돼. 우리 시청률이 이래서 그런 안 얘기 나오는 하면 거야.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상관없죠. 근데 그런 제가 저희는 방송 성경 심의 시간에 규정을 성경 준수하지 시간에 않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사실 편집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건 딱 편집을 해갖고 올려야 되는데 재밌게 너무 따로 힘들어. 해야 되는데 이게 발설 안 하시고 이렇게 아, 저는 좋아해요. 이런 게. 흘리시니까. 이런 게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약간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름대로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이름이 빡세잖아요. 빡세게 별로 빡세지 않거든요, 저 솔직히. 아니 근데 이름 많이 하잖아. 빡세게.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알아봤는데 좀 빡센 인생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제가 봐도. 아니 이게 이름을 빡세가 그 평화라는 뜻의 그 팍스기 때문에 저는 별로 빡세.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긴 그죠? 한데. 그리고 또 생각나. 이번에 그 페이스북 예명은 또 조지 박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조지입니다, 조지. 예, 왜 갑자기 조지로 하셨죠? 웃기려고 하는데 근데 약간 조지. 처음에는 약간 흑인 운동 하려고 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이름 중요한. 여기가 지금 능곡인데 얼마 전에 이사 오셨어요. 이제 보름 좀 넘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20대 때 일산에 대화 쪽에 백석동에. 살아가지고 네. 백석동에 살다가 대화에 살고 해서 일산에 제가 20대 살아서 네. 한 십수년 만에 이제 약간 뭐랄까 귀향한 느낌이랄까. 네, 처음에 며칠 동안은 몰랐는데 자전거 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 동네만에 왜냐하면 이 동네가 산이 없어요. 다 평지구나. 벌판이거든요. 서쪽이니까 웨스트 웨스트 마카로니. 그래서 이 동네는 그냥 자전거 타기가 참 좋아요. 네. 자전거 좋아요?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언덕이 없어요. 이 동네는. 여기서 행주산 가면 금방 가나요? 현주한테까지 자전거로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진짜 그거밖에 안 걸려? 또 이분이 또 국수 그 행주산성 가면 또 국수 엄청 그 국수 유명한 데가 많이 있죠. 네. 그 근데- 유명한 데가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가셔야 돼요. 딱딱 그 유명한 데 잘하는데 거기? 딱 거기만 입구에 있는 원조국수 거기만 거기 줄 선다고 다른 데 가셨다가는 국수의 낭패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옛날 인터뷰에 이걸 누가 보면 본다고 생각해요. 옛날 인터뷰에 보면요. 오히려 옛날에는 여기 일산에 살다가 네. 왔다 갔다 하면 그 차비가 많이 들었는데 군대 그렇지, 쪽으로 그건- 가니까 굉장히 저래서 좋았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 또 이제 다시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차비가 근데 그런 것 같아. 이제 서울 졸업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어느덧 30 넘고 이러다 보니까 마흔 서로는 아닙니까? 거의 50이 다 돼가시. 나는 50이 넘는 외모인데 아니에요. 저는 저보다 저랑 비슷한 연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가설을 넘어가지고 저랑 비슷한 연배십니다. 빡사라니까 한두 살 차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장소가 저희를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저희가 장소를 움직일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미친 듯한 택시비 6, 70만 원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서울 사시는 것보다 뭐랄까 그냥 몸에서 아물 때는 느낌이다. 아니 이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가 치료를 하셨네. 그보다 왠지 그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압박감과 예. 낭만과 그거 그 모든 것들이 네. 뭐랄까 인간에게 득도 되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네네네. 그 서울만 제가 지방 투어 보면 서울만 벗어나면 모든 곳이 살기 좋아요.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모든 삶의 뭐 치수가 서울 비하가 서울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야 이러면 나 널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서울만 모든 게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어릴 때 왜 선배들이 자꾸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50 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살짝 비껴 나가시나 다운타운에서 지금 나이가 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공감합니다. 네, 저도 서울을 떠난 사람이라서 좋아요. 다시 서울 가고 싶은 생각은 뭐 별로 들지 않습니다. 서울에 큰 저택 같은 거 평창동에 네. 공짜로 제공되면 무조건 가야죠. 바로. 빤스바람으로 뛰어갑니다. 뉴스 공장 2번 나가셔가지고 네. 네, 화제가 많이. 근데 어떻게 나가시게 그러니까, 돼요? 연락이 이게, 왔나요? 그냥 하나의 라디오 그것도 뉴스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금요일 날 화요일이라는 거를 라이브를 저도 사실은 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 김어준 씨 프로를 아주 몇 년 동안 단연간 보고 있는 사람인데 직접 나가게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뉴스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는 그냥 음악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기란 게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거기 출연했던 사람들이 우연히 음악가들이 출연하게 되고 그 음악가들이 또 누군가를 추천하고 이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저를 또 이한철 형이 또 추천해줘서 이한철 씨가 김어준 씨가 좀 뭐랄까 좀 신선하고 피가 뚝뚝 흐르는 날것의 느낌의 음악 없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또 좋아해요, 김한준 씨. 네, 이한철 씨가 선뜻 여기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CD 좀 보여주세요. CD. 근데 그게 재미가 없었으면 1회로 그쳤을 텐데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글쎄요, 저희도 뭐 사실 그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해봤지만 너무 생각났어요. 바로바로. 사실 그 진짜 그 라디오 방송국이나 그러니까 비음악 프로그램 방송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마이크만 있는. 그러니까 연주에 필요한 악기라든가 뭐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한 명도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되게 드라이한 상황인데 저희가 정말 그 프로와 또 오래간만에 방송이라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돌파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CD죠. 네, 이게 얼마 홀드 됐나요? 트리오라는 CD인데 네. 제가 항상 그 연주팀들과 같이 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히 최근에 이 연주 같이 해주시는 네네. 그 신촌 블루스에서 베이스 치시는 네. 이정민 씨랑 이정민 씨. 그다음에 그 재즈 스윙 재즈 밴드에서 연주하시던 곽지웅 씨를 제가 곽지웅 씨. 베이스 이분들도 치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저랑 같이 연주하는 데에 크게 빈정상하는 일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뭔가 기록을 남기고 싶다, 레코드를 남기고 싶다 해서 캐나다 그 출신의 그 엔지니어가 있는 곳에서 작년 초봄과 초여름 네네. 사이에 연주했던 기록물을 저희가 음반으로 담고 있습니다. 총 몇 곡이? 9곡인가요? 10곡이 들었네요. 10곡. 11곡이네요. 11곡. 잘안 보입니다. 11곡이 눈이 나쁘죠. 그럼 이 11곡이 작곡은 네, 제가 다 하신 거예요? 네, 뒷마사 곡 원래 왜냐하면 그 아무도 작곡가들 저희 곡을 주지 않아요. 던지기라도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이 음반 어떻게 구입합니까? 이 음반은 김마스터트리오.com이라고 여기에
드럼을 연주하시는 곽지영 씨가 네. 만들었어요. 디자인으로 만든 게 아니고 컴퓨터 언어로 만드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분이 저분의 특이한 취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스 용어 뭐 네네, 이런 알아요. 걸로 예. 그런 걸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드는 취미가 있으신데 그분이 지금 김마스터 트리오.com에서 저희 연주와 저희의 스토리와 이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CD와 그리고 또 제 친구인 아랍 이준 작가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그 작가가 만든 요 티셔츠. 콜라보레이션 티셔츠를 거기에다가 이제 매장에다가 온라인 매장에다가 걸어두셨어요. 거기서만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태어났을 때 바로 홍보를 좀 했으면 해갖고 제가 약간 김마스터 그래서 트리오.com 예, 거기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CD는 진짜 저도 들어봤는데 정말 명반입니다. 요거 다 이거 지금 이제 거의 다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다. 바로 저도 내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구입해요, 지금. 무조건. 김마스터 그 트리오.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면서요, 그 방송 네, 나오고. 방송 나오고 거의 이 음악이 나오고 초반에 그 개업발이라고 하죠. 그냥 반짝하고 없어졌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주문이 이렇게 제 모니터로 들어오는데 거의 1년 동안 뜨음했어요. 근데 라디오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갑자기 따르르 좋아. 그럼 팔려야죠. 정말 음악할 보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저작권료는 다 우리 김마스터님이 다 저작권료는 사실 뭐 옛날에 50만 장, 100만 장, 그렇죠. 100만 팔릴 그때는. 때나 얘기죠. 지금 뭐 오늘 저작권 협회에서 저에게 2,970원. 2,900.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약 올리시나요? 지금? 아니야, 2,970만 원인지. 저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원래 오늘 들어오는 날이죠. 자기는 많이 들어오잖아. 1207원인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해졌어? 몰라. 아이고 저도 박스의 음악 좀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만든 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네. 한국 방송 그 실현자협회라고 있어요. 네, 순재패. 실현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연기하는 실현자협회 연애를 못 이런 게 수가 하니까 있어요. 이거 방송 실현자. 방송 실현자협회라고. 그러니까 탤런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방송 자주 나가는 사람 신청을 하면 돼요. 웬만하면. 그리고 연회비 20만 원인가 30만 원 옛날에 7, 8년 전에 내고 그렇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면 방송 나간 다음에 나 파우쳐 들어줘. 나중에 재방송을 하잖아요. 케이블 채널이나 외국에서도 하잖아요. 그게 다 분기마다 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온 게 45원. 45원이요? 45원 정도 들어왔는데. 45억도 아니고. 근데 가끔 이제 의미 가끔 없다. 근데 가끔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때는 간혹 제가 EBS 옛날에 또 시리즈 꾸준히 강의 했을 같은 거 때 하셨을 때. 그때 본의 아니라고 에이들 프로를 한 2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최근에 한번 되면서 할 때는 이제 몇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다 재방송료가 뭐 15%뭐 이렇게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어요. 10%. 그리고 아무튼 그것 1200, 1001원이 제 생각에는 1270만 원이 곧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꼭 사주세요, 박사님 네.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줘야죠. 사주시면 그냥 15,000원이에요. 오케이. 아주 좋아요. 구입하려고 딱. 오늘은 그 지승호 작가님이 구입하시려고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거기 나가면 뭐 1타 2피더라고요. 퐁당퐁당까지 연결해서 보통 그렇게 방송을 안 하는데 근데 제가 다음 프로까지 바로 출연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그때 그 김어준 씨의 위트와 해악을 만끽을 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어때요, 진짜? 방송 프로를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정말 대단하구나. 자기 프로에서 1, 2, 3, 4부 하잖아요, 보통. 자기 프로에서 이분들한 출연자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캐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의 진행자와 프로듀서에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하자. 얼마나 좋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리고 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생이죠. 그런 거 딱 끝나고 바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아쉬워요. 그 뒤에 같이 그냥 나온 그 출연한 사실 그게 것만으로도 되게 그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프로에서는 자기 프로 끝나면 이제 네, 다 그러니까. 나가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네. 김어준 씨 프로가 끝나면 그 스태프들이랑 프로듀서랑 출연자가 그냥 싹 빠져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규리 씨 팀이 싹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그 김어준 씨 4부 때랑 김규리 씨 1부 때랑 소리가 좀 달라요. 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안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해서 그 자리에서 했구나. 연결. 어차피 야, 같은 스튜디오에서 하니까 야, 출연료 2배. 예. 그렇게 되나요? 원래 돼요. 예.
각 방송마다 나오게 따로 됐어요. 나오잖아요. 아직 이야. 확인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아니 저희 다 받았는데 근데 뭐 사실은 1타입비는 그런 부분보다는 네, 김어준 씨와 함께 김규리 씨를 본다는 것이 아, 김규 씨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그냥 이 사람 그냥 그 가위를 이렇게 오려놓은 인형 종이 인형 같이 생겼어요. 표현이 중요하다. 표현이 되게 우리 어릴 때 왜 이렇게 옷 갈아입히는 알아. 예, 알아. 이렇게 해서 드레스도 막 여러 가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게 또 굉장히 또 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순하신 것 같아요. 되게 순하다. 그래서 참고 사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그런 약간 좀 압박 속에 오래 계속 계셨다고. 그렇죠. 옛날에 그 아마 그 청산가리. 그러니까 미국 그거를 수입소 뭐 이거 그걸 막 때문에. 참고 이렇게 꼭 있을 정도로 순하신 분 같아요. 우리 같으면 뭐 그냥 바로 이건데 그러죠. 사람이 착하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나이 들어서 늦복 따라오는 거 괜찮다. 나이 들어서 박복하는 사람들 진짜 완전 맞아요. 그거보다 그냥 젊을 때 약간 땀 좀 흘리더라도 좀 늦지막히 복 있는 사람 좋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뭐 언제라도 들어오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럼요. 계속 안 들어오면 뭐 예. 근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또 같이 질문하고 싶은 분 중에 아까 프로필 얘기하면서 심리학과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럼 꿈이 사실은 저는 고고학자였는데 고고학자요? 저는 인디아나 조스 팬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거 보고 모험을 꿈을 좀 꿨죠. 즐기시는. 근데 그것도 잠시였고 그냥 저 때는 그 뭐지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음악 그냥 현장에 투입되고 싶어서 막 그 인문계가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가려고 체크했다가 네. 막 걸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그 집에서 어머니 조언이 대학 너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앞으로 그나마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면 대학 나온 남자가 돼야 된다. 그렇 네. 심리학이에요. 근데 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줬던 거는 관찰입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을 유심히 오래 쳐다보는 방법을 제가 배웠죠. 그런 것들이 제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에 그 학문을 하고 난 수년 뒤에 지금 제가 드는 생각에 심리학을 내가 배워서 저 사람들을 더 관찰하고 유심히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시간들을 내가 정말 텐션 있게 쓸 수 있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배웠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뭐 네 마음을 맞춰볼까 뭐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그런 거는 뭐 유사학과 뭐 다른 게 있지 않나요? 실제로도 고민 상담 같은 거 잘 해주시나요? 그게 왜냐면 그 제가 보통 입을 잘 안 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뭐 입이 보통 먹을 것 같다. 지금. 딱 정답을 들고 같이 옵니다. 고민과 정답을 안 들고. 그래서 내가 이 고민을 이렇게 앞에 내면 내가 이렇게 정답 손을 이렇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내가 나의 정답을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같이 들고 온 거를 이 손에 같이 들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특별히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의견을 듣고 있고 그 사람이 사는 술도 잘 마시고 그 사람이 사는 안주도 잘 먹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뭐랄까 대나무 숲처럼 그냥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맞아요. 저도 많이. 글로바이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여러 고민들을 제가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랜 시간이 있었죠. 이거 중요한 말이네. 원래 이제 딱 갔는데 고민 상담을 하러 갔는데 자기가 다 이제 답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한 50분 정도 얘기하면 네가 내 마음 모아라 이러는데 자기가 59분 떠들고 나서도 1분 정도 딱 얘기해주면 그래 오늘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셀프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 동네 이제 같은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많은 지인들이 항상 저기 찾아가죠. 오늘 그러니까 뭐 그냥 할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뭐 술이 뭐 땡길 때나 안 땡길 때나 항상 제일 많이 찾는 동네의 어떤 그런 대나무 숲 같은 사람. 대나무 숲 같은 존재라고 그게 이번 제 삶의 어떤 현주소가 아닌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마찬가지, 뭐 밴드 마스터 같은 역할이시네. 근데 그분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머지 멤버분들은 어떤 계기로 만나셨고 어떤 점이 좋아서 이렇게 밴드 한다는 게 사실 매력도 있지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제가 11인조까지 이제 소실 때 1집 때는 11인조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일단 11인의 스케줄을 맞추고 나면 보통 이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밴드 아이돌 그룹처럼 그때는 이제 철이 없었죠. 막 좋아하던 모타운 사운드라는 것이 홈 섹션도 있고 막 백크로스도 있고 막 그런 막 드럼도 막 2대 막 치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해가지고 철없을 때였죠. 네, 그래서 11명의 공연 스케줄이 아니라 연습 스케줄 한번 잡는데도 저녁에서 불이 막 나고 참. 누구는 그래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거 작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얘는 빼자. 그래서 뭐 슬슬 이렇게 정리가 막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활동할 때 트리오가 제일 임팩트가 있어요. 넥스가. 둘은 낭만적이지만 듀오라고 하죠. 듀오는 낭만적이지만 파워가 없어요. 근데 트리오부터 파워가 생기고 그래서 3인조를 최근에 좀 많이 해봤던 것 같고 혼자서도 많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근데 항상 솔로가 기본으로 이렇게 저언니처럼 여행을 하다가 어떤 임팩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원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에게 여행을 같이 권유하는 거죠. 같이 갈래?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봐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몇 년 전에 그 신촌 브루스 어미노 네네. 그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그 신촌 브루스와 나라고 이제 그 신촌 브루스 공연에 제가 고정 게스트로 한 1년 반 이렇게 전국으로 이제 투어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신촌 브루스에서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공연장 그 직원인 줄 알았어요. 어찌나 정직 근면 성실 봉사자 이렇게 생겼는지 그래서 아이고 뭐 이렇게 왜 우리 공연 끝나면 이렇게 문 닫으면서 이렇게 문 잠그고 이렇게 집에 가시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베이스를 딱 이렇게 뺀다는 명 올라오시더라고요. 뭐야? 뭐 이러는데 이정민 씨 얘기하시는 이정민 거죠? 씨입니다. 여기 그게. 계신. 네, 이정민 씨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눈에 안 보이게 까칠한 사람이에요. 되는 거 까칠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주 두뇌 파악 까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같이 음악을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인데 원래 제가 그 김마스터 트리오의 주 멤버는 그 구교진이라는 구선수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분이 뭐 그 캐나다에서 이민 갔다 온 뒤로 다시 또 싹쓸이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밴드 막 20개씩 하고 이러시해가지고 스케줄이 잘 안 맞았어요. 그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저랑 그 또 동년배셔가지고 구 선생 대신 아민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오케이라고 했는데 또 이 연주 성향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일단은 뭐 죽박이 잘 맞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중요하죠. 네. 저분도 까칠하신데 저도 까칠함을 조금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장사를 전을 펴시기 시작했고 저분이 추천하신 드러머 중에서 곽지웅이라는 드러머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계시죠. 우연히 또 그 신촌 브루스와 나 투어 전에 1년인가 2년 전에 그 TBC 고택 음악회라고 아주 좋은 프로가 있어요. 대구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 뭐 아니면 뭐 그 이전 시대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고택에서 음악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한철 밴드로 이제 네. 퍼커션을 치는 남자가 한 명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 퍼커션 딱 치는데 퍼커션이랑 세트 드럼은 다릅니다. 소설과 시처럼 약간 달라요. 예, 업자들은 보면 알죠. 당신 드럼인 것 같은데? 이러고 탬버린 치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저 사실 드럼이라고. 당신 세트 드럼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이정민 씨가 그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드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합력이 됐는데 가장 주된 거는 셋 다 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셋이 뭉쳐 다니는 거고요.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 다니는 거죠.
맞아. 이번에 그 새 앨범 가장 최근 앨범 노래가 옥포라는 네, 노래잖아요. 오퍼 제가 싱글 내는 재미가 옥포 들려가지고 2020. 네네네. 요즘에 그 전에는 곡주사였고 이 우연인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싱글을 또 내셨어요. 옥포 무슨 뜻인가요? 옥포는 지명이에요. 아 지명이에요. 곡주사는 식당 이름이고 네. 영더 블루스도 지명이죠. 그게 사실은 이 곡들이 모두 1990년대 중반에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인데 이 노래들을 재기록하고 재기록하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네. 옥포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옥포가? 옥포가 대구의 위성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러니까 무슨 서울의 일산 같은 곳이죠. 예. 바다 쪽은 아닌가 봐요.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포함돼 있네 이름이. 경남에도 옥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클 친구가 네. 저기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고등학교를 이렇게 오는데 옥포에 버스를 사는 친구가 옥포에 원래 사는- 대구 출신이시죠? 네. 그래서 같은 서클에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네 한번 초대한 적이 있어요. 네, 초대를 해서 그러니까 시골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죠. 시외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거기 가는 때 막 저는 원래 도시 남자니까 아 도시 남자입니까? 평생을 도시에 살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대구.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나가는데 그 버스 가는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가 또 마침 추석쯤이었어요. 날씨도 그래서 좋고. 벼가 누렇게 익어가지고 와 기분 바람, 좋았겠다. 그러니까 창문 버스 뒤에 창문을 상전했는데 바람이 샥 들어오는데 야상 같은 거나 딱 입었는데 너무 느낌 싹 좋으면서 그래서 그냥 바로 꺼냈죠.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 또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노래를 지금 요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하고 딱 들어보면 어떨까요? 라이브로 요 타이밍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그러면 제일 아이고. 우리 김마스터님이 가장 최근 곡, 가장 최근 곡. 좋아하는 곡이면서 미는 노래. 아니 가장 최근에 가장 만든 최신 거 먼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옥포 저도 못 들어봤어요. 목포가 아니고 옥포. 옥포라는 노래입니다. 시외 버스 뒷자리에 다 같이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누가 창문을 슬며시 엽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름다운 가을이 오면 내 맘속엔 황금 물결이고 잊지 못할 내 맘속의 그게 나 오늘 혼자 떠나본다 저들판에 호배 숙인 이상 깨어질까 갈 수 없는 시원한 황금 바람에 젖은 내 눈 먼저 떠나가네 마리아가 궁금해 마셔 아름다운 추억 가르던 길에 웃음이가 아름다운 날 벽부럽 출렁이는 황금 물결 눈부시니 날 반기며 불어오는 바람 시원하지 하루 향해 두 발벌 수많은 마음까지 아름다운 풍경들 가슴 사무실 보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기억들 보고하는 사람들의 모든 마음속 오랫동안 나만 잊혀지지 않아 아름다운 오프 나는 사랑하고 저들판에 고개 숙인 이상 깨어질까 갈 수 없는 길 시원한 황금 바람에 젖은 내 눈 먼저 떠나가네 언젠가 다시 만나볼 아름다운 추억 가르던 길에 웃음이 걷는 오 아름다운 오토
아, 그 짧은 시간에 그거를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작곡을 할 수 있을까? 항상 펜과 종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요 딱 옥포가 어떤 곳이라는 걸 딱 듣고 요걸 딱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은 그냥 정말 여행 노래네. 근데 가사를 나중에 또 이렇게 딱 깔아놓고 하면 또 확실히 들을 수가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좀 팝송 같은데. 뭐 이 상황에 또 제가 의사다 보니까 네.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걸걸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비인후과 가셔서 혹시 확인을 해보셨어요? 성대 쪽에? 제가 그 성대결절 왔을 때 한번 갔었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갔더니만 네. 의사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 하시는 분이에요. 창 하는데 합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 블루즈라는 팀을 30대 초중반에 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너무 꽂히는 노래 하고 있었어요. 그 이남희 선생님의 네. 울고 싶더라. 그렇죠. 그 노래를 제 키가 아마 2키였을 텐데 네. 그때 막 그 아직 30대 혈기 네. G키로 막 부르고 그러는 G키로 부르고 2키로 올라가. 네. 그래서 막 그게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그 따라 여기서 또 그거 이렇게 그거를 뚫는 소리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몇 달 했더니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며칠을 왜 이러지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뭐 하시는 분이냐고 지금 목이 성대가 완전 지금 공사판이다. 자갈밭이다 이러면서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이다. 아이고. 아사리판 난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막 했는데도 거의 그때 제 성대결절 때문에 한 석 달 가까이 연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4명이서 동시 실업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래를 대충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근데 그 노래 참 잘하세요, 진짜. 성대결절이 오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 왜 특히 저희 같은 연주하는 사람들은 손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네네. 저희는 손 다칠 것 같으면 그냥 다 나버려요.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목을 다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12살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와 전생애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성대결절이 왔을 때 30대 중반에 그때 한번 왔었어요. 인생의 뭐랄까 위기. 위기라기보다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되돌아봄. 나는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뭘 가지고 있나? 그걸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되돌아보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아니고 그거 그냥 지키거든요. 그냥 앞만 보고 하시는 분인데 고민하는 그런- 게 싫어서 예 그런 얘기 처음 듣네요 저도. 그때 한번 그냥 풀랭스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 뭐 할 수 있지? 나 뭐 했지? 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사실 제가 아는 김마사 씨는 그 재주가 되게 많으세요. 또 이거 말고도 뭐 만약에 음악 안 하셨으면 뭐 하셨을까요? 고고학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출퇴근해야 되죠. 출퇴근. 예.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네. 과거를 구경하는 것에 좀 특화된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재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미래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군가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저는 누군가의 과거가 그렇게 재밌어요. 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지?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왜 투탕카멘은 그렇게 큰 무덤이 필요했나?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그런 거 신나서 실려가 좀 미안합니다.
자연사 박물관 같은데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구경하는 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그 다이소 가서 보통 한 4시간 반. 다이소? 네. 그 다음에 이케아 같은 데 가면 이틀 정도는 제가 걸을 수 있어요. 그걸 거의 그냥 쇼핑을 다 좋아하시겠네. 써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봐요, 다 봐. 그 직원들 옷차림까지 다 봅니다.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반찬 직원들이 봐요. 하고 있는 핀 같은 거 예쁜 거 다 내 눈에 다 걸렸어. 어디서 파는 거야? 아니 그 잠깐 그 쉬어가는데 이 JW 팡님이 이 얘기를 해주네요. 그 고향을 부른 노래들인데 옥포, 명동, 곡주사.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골이었는데 지금 완전 달라졌다고 하네요. 그 길, 버스. 옥포 가는 길? 네. 지금 아파트촌 됐대요. 네. 뭐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메기도 잡고 그랬다는데요, 거기가. 근데 지금 가면 깜짝 놀라실 것 같다. 완전 미니 신도시가 됐대요. 그때가 94년 뭐 이럴 때 그리고 한 번 남았으니까 그러면 26년이 그럼 이제 굉장히 오래됐네. 그런 얘기 왜 하시는 거죠? 아니 JW 팡님이 26년이라고 26년.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런데 여기 그런 가사를 이걸 다 올려주셨어요, JW 팡님이. 아름다운 가을이 오면 내 마음속엔 황금 물결이고 팬이시네. 잊지 못할 내 마음속에 그 길 나 오늘 혼자 떠나본다. 저 들판에 고개 숙인 이삭 깨어질까. 갈 수 없는 길 시원한 황금바람에 젖은 내는 먼저 떠나가네. 마리아가 풍금에 맞춰 아름다운 춤을 달뜬 길에 웃음이 걷는 아름다운 말. 네, 그게 1절이에요. 우와. 아까 불렀는데 전혀 못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었어. 처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듣는 처음 노래라서. 듣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대 결절에서 나오는 이게 이런 잘 목소리 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한 밖에 안 그래서 내가 계시죠. 예. 대충 이런 거는데 야 이런 멋진 가사네요. 성계 결절 얘기가 나왔으면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의학적으로 뭔가 그 다가오시는 얘기를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얘기가 쫙 아 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얘가 아니 딴 그래 줄 좀 그러게. 참고 있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뭐 잘 아시는 대로 성대결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유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성대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네. 있어요. 이게 좁아졌다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음. 근데 이 막대에 이제 결절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결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혹을 작은 혹을 보통 결절이라고 해요. 딱딱한 혹을.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안에 물이 찬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혹 물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물혹? 그게 이제 낭종이에요. 낭종. 용. 그러니까 성대 결절도 있고 성대 낭종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대 결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양쪽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낭종 같은 거는 한쪽에만 못 튀는데. 그럼 이게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사실 누구한테 제일 많이 걸리냐면 잘 아시는 대로 가수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가수들은 뭐 열애학은 다 기본적으로 다 거쳐더라고요. 싱어스 노딜 뭐 이래갖고 하는데 사실 이게 치료 방법이 네. 참 음성 휴식, 뭐야? 보이스 레스트거든요. 딱칠하는 거지. 안 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부적 쳐야 된다. 네. 아, 목을 사실 쳐야 이게 왜 생기냐면 계속 성대가 과다하게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에 염증도 생기고 붓고 부종도 생기고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여기에 섬유소 같은 게 딱딱한 게 침착이 돼갖고 혹처럼 이렇게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실 수술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술이 꼭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약 80%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음성 휴식이나 또 이제 음성 치료라고 전문적인 음성 치료를 좀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게 가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아지게 제 생각에는 네. 한번 이비인후과 음성 클리닉 좀 방문하셔서 조금 팁들을 받고 그러면 좀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근데 저는 최근에는 안 가보셨죠? 네, 최근에 안 가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신봉자가 됐어요.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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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달 가까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따끔하고 아프가 했는데 그냥 막 그때 막 연주가 다 취소되니까 그냥 막 쓸데없이 막 이게 다니는 거죠. 뭐 하다가 그 아는 동생네 가게를 잠깐 들렸는데 그 동생이 이 오빠 이 좋대 하면서 그냥 찬물에다가 뭘 타줬어요. 과즙 같은 거. 그래서 뭐 이게 목이 아프다니까 맨날 어디 가면 뜨거운 걸 주는 거예요. 목에 좋다면서 뭐 쌍화대 주차 뭐 목을 이런 죽여야 거. 된다 막 이런 거. 뭐 그거는 뭐 일본 순사들이 나는 그거 거고. 아는 거 아니네. 근데 순서가 나오네. 특이하게 그래서 막 그 뜨거운 걸 제가 원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시원하고 막 저는 한겨울에도 막 얼음 같은 거막 씹어 먹는 거 좋아하고. 열이 많아 보면. 근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시원한 걸 먹으니까. 그래서 그걸 딱 마셨는데 너무 뭐야 이게? 막 달짝지근한 그냥 과즙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라고 갑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한 잔 딱 마셨는데 바로. 그래서 그게 오미자를 그냥 찬물에 타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마시자마자 갑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대가 살짝씩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홍대에는 시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남동 쪽에 가면 조그만 재래시장 하프 재래시장 같은 게 있어요. 알아요. 예. 뭐 믿음상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누가 그 아줌마가 오미자를 횟집 앞에 그 요만한 거 믿음상회에서 갖다 놨어? 오미자를 요만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그날부터 그냥 뭐 대야에다 풀었죠. 풀어가지고 막 마셨는데 급속하게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오미자. 갑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대결절은- 의학적으로는 오미자입니다. 아니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니랍니다. 이분이 네. 사실은 안타깝게도 입증이 안 됐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그렇게 많이 힘든 상황에서 이제 좀 뭔가 치료법을 찾아야 되고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아마 그 즈음에 옛날보다는 조금 더 소리 음성을 조금 줄이고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좋아지고 물을 또 마시면 이게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대결절이 있는 경우에 음성 위생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뭐 헛기침 막 이렇게 좋아지게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더 그게 성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 물을 조금씩 좀 그 마시는 게 오히려 그 목이 좀 불편할 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침 크게 한다고 좋은 거 아니고 조용히 하는 게 좋고 오히려 또 속삭이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성대 울림에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거의 석 달 동안 수화했어요, 수화. 그리고 제일 더 중요한 건 사실 말을 과다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에 두세 번씩은 한 20-30분 정도 침묵하는 습관을 갖는다. 이게 또 돼 있어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겠죠? 아주 쉽지 저는 근데 집에 영승문 박사 이런 분들은 저 같으면 진짜 힘들어요. 20분씩 저는 집에서 며칠씩 대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제가 부분은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통화를 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통화하는 그래서 이게 또 저는 이렇게 연결이 지금도 다 문자로 하거든요. 일을 하는 게 통화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건 왜냐하면 좋은 방법이네요. 전화가 와도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통화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카페인 섭취. 혹시 커피는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저는 커피를 못 다행이네요. 마십니다. 커피나 이제 뭐 초콜릿 이런 카페인이 든 성분, 녹차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지금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 때 말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가수 생활은 계속 하시기 때문에 해야 저는 지금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독보적인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어떻게 뭐 나아지겠어? 아무튼 간에 저는 그래도 예. 전문가 그 음성 클리닉 좀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활동을 하면서도 조금 그 손상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성대결절이 온 다음부터 노래를 더 쉽게 하게 됐어요. 왜? 그냥 힘을 빼고 이제 그냥 뭐랄까 그냥 하면 소리가 나와서 저에게는 약간 뭐랄까 전화위복 같은 그런 어떤 사건이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 연결시켜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처음 노래에 관심을 가졌던 게 어렸을 때 몇 학년 혹은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뭐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일찍 진로를 정한 편이었어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아니요, 저는 5학년 때, 빠르네. 5학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TV가 저에게 약이자 독이에요. TV에서 5학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럽 쪽 영화였던 것 같은데 뭐 깨끗버전에 사랑백개띠야 뭐 이런 무슨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 위로 봤는데 그러니까 음악 멜로디와 리듬이 처음으로 귀에 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이게 뭐지? 그 전까지는 음악이란 거를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음악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라이브 앨범이 나왔어요. 90년도에 LP인데 2장으로 나왔고요. 맞아요. 두 장째 그래서 집에서 그 LP를 딱 얹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집에서 거의 크랭크업으로 들을 때요. 풀 볼륨으로. 그래서 그걸 딱 들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 A면 1번 곡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인데 딱 그게 처음에 딱 하면 이대 강당에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처음으로 이제 무대가 싹 있는데 연주가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담았어요. 그 짧은 몇 초 동안.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고 막 그래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발자국 소리 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첫 곡, 첫 마디가 딱 나가기 전에 그 상황이 그 의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담겨 있어요. 그 공기, 에어. 그래요. 객석과 무대가 막 이 스파크가 일어나려고 막 하는 그 순간이 근데 제가 그거를 듣고 아 나는 직업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 와. 이 공기를 내가 평생 느끼고 싶다는 근데 생각. 그걸 5학년 때 느꼈던 거야? 아니야 1학년 때요. 야, 국민학교 1학년 때 느끼. 국민학교? 아, 저 아니 아니,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아까 그 어른 왜냐하면 5학년 때부터 제가 그러니까. 그 기타를 조금씩 배웠어요. 아, 5학년 때부터. 5학년 때 이거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3년 정도 기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엘퍼를 이제 영접하게 된 거죠. 그 웅성웅성 하면 마이크 그다음 기타 매는 소리, 앰프가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직접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본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네요, 이거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공연하기 직전에 5분, 10분 동안 혼자 있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떠올리는 거죠. 마인드 하는 거죠. 그런 무대의 공기. 뭔가 소리를 발사하려는 사람과 그 발사된 소리를 듣고 그림을 보려는 사람들 사이에 그거 딱 시작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치면 첫 장 딱 넘길 때 첫 장을 이렇게 책을 사면 이게 빡빡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책을 딱 해서 펼칠 때. 요렇게 하는 느낌 아세요? 요렇게 하는 느낌 아세요? 첫 장 딱 넘길 때 기분 좋잖아. 설레고 빡빡한 펼 때. 책도 존나 비싸고 막 4만 5천짜리 산 첫장 딱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딱 했을 때 그 느낌. 근데 난 너무 얘가 놀라운 게 디테일하고 뭐냐면 재밌네요. 예. 사실 빡세는 언제 처음 기타를 잡았었어요? 저는 한 고등학교 어렸을 1학년 때. 그렇죠. 예. 누구가 소개시켜줘? 그냥 여자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혼자 했어요, 시작 네, 처음 할 때. 혼자. 그러니까 저 라우앤 포레버. 어딘지 계기한 게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또 제가 아들만 사형제에서 셋째였기 때문에 형님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걸 치니까 옆에서 따라하는 걸 처음 배웠거든요. 아마 모티베이션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저도 교회 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는 교회는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잖아, 예. 빡세는. 저는 그죠, 대단하네. 미술학원에 미술학원. 근데 기타를 어떻게 배웠어? 60년대, 70년대 생들은 열의 아홉은 다 교회에서 악기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죠. 그렇죠. 교회 가면 세트 드럼도 있고. 이분도 옛날 교회 나름 독실하신 분이었다고 지금도 그러는데 네, 변함없습니다. 독실하신 분이. 개독은 아니고요. 네, 개독. 그렇지만 최근에 그 일련의 그 사랑제일교회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노를 그냥 저는 한마디로 사이비죠, 사이비잖아요. 맞아요. 이단. 교회랑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데 정상적인 교회들은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거는 사이비 종 맞아요. 사이비 종교였어. 신천지도 그랬고. 네, 맞습니다. 더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닌가 뭐 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또 화제를 그쪽으로 갑자기 돌려버리는데 우리 이 마당에 지금 이제 거의 1시간 돼가는데 한 시간 딸인가요? 벌써 1시간 했어요. 아니요. 노래 하나만 딱 더 할까요? 될까요? 진짜요? 한 번만 좀 하자. 갑자기 지금 거의 또? 1시간 됐어요. 어떤 노래 들으실 건가요? 줄이 세 거라서. 그러면 그 아까 최근 오퍼를 들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커피 좀. 직전 곡을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곡주사요? 곡주사. 곡주사는
명곡이다. 이번에 제가 그 지지난주에 대구 포크 페스티벌 출연하면서 딱 그 아침에 기차를 타고 갔어요. 이렇게 전주 이상은 기차가 편합니다. 차를 가는 것보다. 그래서 딱 그 동대구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공연장으로 예술회관 가는데 중간에 그 대구에 반월당 사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동아쇼핑 그 담벼락에 20 몇 년 전에 그 가던 곡주사가 아직도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있대요? 중간에 가다가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네, 있어요? 80%가 똑같이 그대로 있고 와. 화장실 갈 때 그 대나무밭 네. 그것도 그대로 있고 달라진 거는 화장실 완전 그 하드코어 화장실이었는데 수세식으로 싹 바뀐 거죠. 네. 그 정도. 곡수사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게 제가 있을 때는 그냥 노인네들 가는 식당이었어요. 노인네들 가고 대포집 그런 건가요? 대폰집인데 네. 원래는 성주 식당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제 곡주사라고 불렸던 거는 거기서 7, 80년대 그 군사 정권 때 대구에 있던 지식층이나 아티스트 작 예술가들이 시대상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또 실제로 그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곳 자주 모이면서 선비들의 곡소리란 뜻이래요. 곡주사. 그런 뜻이구나. 선비들의 곡소리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못 여기 없고 이제 싱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저 어린 저와 지금도 같이 음악을 하고 있는 대구 출신들은 그곳이 참 그 백발의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당연하신데 그냥 런닝을 입고 계셨어요. 런닝을 입고 난닝구. 항상 드라마 연속을 보시면서 그 여기 없는데 그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상에다 넣고 이렇게 항상 드라마를 보고 계세요. 어제 많이 보던 노래야? 이거는 보던잖아. 할머니 막걸리 좀 주소. 그러면은 할머니 네가 갖다 처먹어라. 그러니까 오직 그 할머니가 움직일 때는 안주를 주문했을 때 그 두루치기 같은 거나 지금 생각하면 항상 우리 두루치기나 김치기를 먹었던 거 같아요. 안주를 주문하면 그거는 이제 이게 되니까 그랬는지 이게 휴지를 치우고 그걸 움직였어요. 그분이 그래 항상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돈이 없다고 느끼셨는지 직감적으로 안주를 막 더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뭐 오늘은 찌개 값은 됐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 좀 묘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어릴 때 그게 재밌어서 그 집에 자주 갔었는데 그리고 항상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술 땡길 때도 비가 오려면 그냥 그 당시에 삐삐 시대니까 야 이거 뭐 114 이러면 곡주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잠깐 JW 팡님이 잘 아시는 분인가 본데? 성주 식당이랑 곡주사는 다른데 잠깐 착각하시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셨네? 제 기억 속에는 거기가 곡주사는 지금 간판을 다셨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곡주사가 아니고 성주 식당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근데 그 성주 식당을 안 하고 그냥 곡주사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JW 팡님이 우리 김마스터님 팬인가? 잘하네요 이 상황들을. 그리고 가사도 다 계속 올리고 그러는데요. 곡주사 가사도 올려주셨나요 지금? 대숲 사이 가르며 흘러가는 풍류야 이렇게. 네.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겠습니다. 대숲 사이 가르며 흘러가는 풍류에 아름답게 늙어가 그 여인이 생각나 달빛 푸른 빛 돗잔에다 담아서 어스름 해가 지는 하늘님을 만난다 이 나란 세상
살까 모르니 찬란한 이 세상 푸른 배수처럼 배수 사이 가르면 흘러가는 풍경에 아름답게 늙어간 하늘님을 만난다. 이 나란 세상 어디 살까 모르니 찬란한 이 세상 푸른 배수처럼 찬란한 이 세상 푸른 배숲처럼 인생 속엔 나그네 쉬어가는 곡주사 목주사. 근데 이 노래는 진짜 약간 걸걸해야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맞네. 목소리에 또 최적화된 그런 노래고 또 막걸리를 땡기게 하는. JW 팡님이 맞다고 그러네요. 옛 성주식당. 그리고 그 주변에 또 유명한 성주식당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이 또 근처에 있었나 보네. 야, 이거 완전 생으로 진짜 라이브로 들었네. 야. 우리 진짜 그 성주란 도시가 있으니까 막걸리가 그런 너무 땡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성주, 상주, 대구에 다 근접한 네. 근데 곡주사는 남태우 배우도 자주 갔을 겁니다. 이렇게 써놨네. 누구야? 남태우도 남태우 배우라고 대구 우리 출신이잖아.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영화 그 배우입니다. 팟캐스트 하시는 방화범. 방어하시는 분이 계셔. 옛날에 그 옛날에- 나침박이라고 그 팟캐스트 나는 침박이다라는 나는 팟캐스트 침박이다. 하셨고 방화범으로 유명하신 어디 뭐였어? 그 저기 전두환 생가의 그 방화를 하신 분인데 운동권 할 때. 전두환 생가 생가 생가에 시원하게 자, 지금 시간이 7시 26분인데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한 6시 한 15분 20분 시작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뭐 옛날에 막 2시간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이게 이제 길게 능사는 아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음. 막걸리를 한 잔 또 시원하게 또 해야 그러니까 돼. 그래서 앞으로 한두 가지 좀 질문 못한 거 하고 이제 오늘 완전 푹 쉬시는 것 푹 같은데 쉬었어요. 푹 쉬었어.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원래 공연을 아까 그게 뭐 가장 큰 문제죠. 삼천회로 합의를 봤는데 어쨌든 수천회 공연을 하셨는데 좀 답답하시겠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들이 많이 취소가 되고. 지금 사실 그 경지를 넘어서고 있죠. 네, 지금은 최근에도 많이 생각들하고 얘기하지만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전부 다 장롱에서 돌도끼를 다시 꺼내셔야 될 것 같아서 사냥과 수렵의 시대가 돌아올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네, 그렇게 되겠죠. 1000년 전에 흑사병 돌았을 때 유럽이 한번 그렇죠. 쓸려 나가듯이 흑사세요. 네. 지금 아마 지구의 상당수가 한번 쓸려 나가고 있는 중이 아닌가. 근데 왜 하필 우리가 살고 있을까? 생겼어. 왜 하필 우리가 살고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의 그 대기. 예전에 어떤 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그래도 이게 끝나야겠지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이게 진짜 안 끝날 수도 있겠네라는 공포감이 지금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연을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고민도 되게 깊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게 새로 생긴 신조어 같아요. 뭐 컨택트 만대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은데 컨택트 공연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술은 온라인 공연 한계가 있죠. 예술은 여러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게 예술이 아닙니다. 호흡을 온 육감으로 그 하는 게 예술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TV 보면서 막
그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에 최적화된 것은 영화고요. 그 외 모든 예술 장르들은 현장감에서 오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이것이 그 여러분이 이렇게 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토바이를 TV로만 본 사람이랑 직접 타본 사람은 오토바이를 알고 있는 게 다르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네. 마스크 같은 거고 뭔가 새로운 또 인간이 뭔가를 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서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 예술은 대부분 다 저희가 대중예술, 공공예술 하기 때문에 유독 많이 이렇게 프레셔를, 압박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이것도 저는 작가들과 대중들 사이에 뭔가 공공연한 논의가 돼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정책이나 뭐 아니면 일부 극소수들이 이것들을 제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대중들과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의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회 전반에 있어서겠죠. 그냥 저희가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 데모크레이션을 못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동대문을 일주일만 닫으라고 해보세요. 시청을 일주일만 닫으라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근데 예술계는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몇 달, 거의 1년 가까이를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감을 못 하실 텐데 체감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인내하고 체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저는 지금 좀 약간 급한 게 아닌가. 너무 일방적인 던지기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아주 그런 좋은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뭐 이쪽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일단 그때 뭐 제가 방송 나가서도 얘기하지만은 이게 두 그룹으로 갈려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이건 너무 심각한 거니까 진짜 주의다 이런 사람이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에 좀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지금 현재 현존하는 우리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폐렴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치명률만을 갖고 비교했을 때 분명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질병, 새로운 유행이고 그다음에 감염력이 그 어떤 것보다 최근 병원에서 제일 세니까 문제는 건 저도 공감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까지 통제를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노멀을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밥 먹으러 갈 때 직원 식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크릴판 같은 거로 만들었어요. 우리 암센터도. 구내식당 유일하게 다니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앞쪽만 보게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크릴 없을 때는. 근데 지금은 서로 바라보는데 아크릴판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방법이 있어요.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홍대 밴드에서도 들어갈 때 당연히 체온 체크하고 다 엄밀하게 거기서 엄격하게 관리를 한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어서는 새로운 형태로 칸막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마스크 쓰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 문화도 공연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코미디 프로 빅리그인가 뭐 그런 데 보면 아이디어는 좋아요. 관중들 이렇게 한 명씩 모니터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사실 현장감을 못 느끼잖아요. 전혀. 그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방법도 문화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슨 아이디어를 내면서 새로운 형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하다보다 시급하다. 지금. 네, 맞아요. 그겁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다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사는 데서 경중을 논하기 시작했어요. 예술과 문화는 사람이 그게 없다고 죽냐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차단하기 이제 덜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냥 돌도끼로 잡아서 정말 먹고 틀립니다. 자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덜어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또 반가운 JW 팡님 계속 이름이 2만 원을 또 슈퍼챗 오, 쏴주셨어요. 좋은 날입니다. 또 이제 야. 뒤풀이에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를 들으셨다고. 아 그러네. 손이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두번 아이고, 라이브 들었으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계속 맞아요. 할 용기를 갖고 용기는 끝까지 아닙니다.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네. 구독자 수 별로 안 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런 팬분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근데 이번에 좀, 그 공연은 하나요? 서울 브루스 페스티벌 참가하시잖아요. 이번 달 저도 28일. 오늘 아침에 오늘 둘러서 근데 저가 직접적인 출연자인데 아직 맞아. 그 직접적인 연락을 못 받고 있는데 네, 어민호 선생님한테 어제 연락이 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택트로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 창동에서 숙대 앞에 그 브루스 클럽이 있는데 그 공연장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오는 길에 들었어요. 그래서 창동은 시설이라서 아마 그냥 뭔가 제한이 있어서 그냥 아마 그 기획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홈베이스로 아마 옮겨서 진행하는 걸로 하는데 언택트 공연이라서 지금 다 환불 중이고 그다음에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저도 너무 오늘 안타깝네요 오늘 진짜. 예. 근데 제가 알기로도 오늘부터 10명 이상 집합 금지라고 들었거든요. 집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야구나 축구도 이제 무관중 경기로 또 돌아섰으니까. 독자 없는 글쓰기는 참 힘든데. 그렇죠. 독자 없는 글쓰기. 블로그에 그런 거라도 아이고. 누가 댓글 달아줘야 그러니까. 신나게 저기 하는데. 네,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쉽긴 하네. 아쉽긴 뭔가 왜 하네. 이렇게 아쉽죠? 예. 근데 시간은 꽤 1시간 이상 아유, 했어요. 그리고 많이 공연도 노래 2곡이나 우리가 듣고 네, 좋은 말씀도 많이 네. 또 들었고 그동안 했던 어떤 그 방송보다 좀 더 자유롭게 즐겁게 말씀을 말도 잘하시고 재밌게 하시니까 좀 그래요. 그러네. 예. 우리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아무 제가 참 볼 때는. 모셔야죠. 예, 또 노래도 한 번 예. 또 다음 또. 2에서 예, 만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뭐 아쉬운 출연 소감 간단하게 한번. 앞으로 예. 아까 뭐 다 얘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 간단하게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계획 뭐 저는 뭐 계획 같은 거 SNS로 계속 여러분들이 흘리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유튜브 김마스터 TV로 여러분들 계속 거의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냥 루트예요. 그냥 길이고 그냥 가던 길 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사실은 제가 이게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오늘 가장 고급지지 않았나. 항상 이게 물론으로도 가장 가야 재밌는 된다. 거의 뭐 제2, 11시에 만납시다. 다 네. 이렇게 이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은 진짜 마가 안 뜨고 물론으로도 서로 가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번 회를 계기로 해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자 수도 좀 늘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많이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예. 실시간 시청. 오늘도 지금까지 중에는 제일 많이 15명까지 어이, 많이 15명까지 들어왔네요. 예. 들어왔고 슈퍼챗을 써주신 슈퍼챗까지 분들 써주시고. JW 팡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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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의 2달 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지승호 명승권의 빡세 N 인터뷰쇼 19회 싱어송라이터 김마스터 편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봐요. 이거 하나만. 네. 다음 주 출연자 우리 아직 안 정해졌잖아요. 안 정해졌습니다. 네, 네, 안녕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 주는 정해져 있죠. 그 다음 주 누구 그 다음 누구시죠? 주는 이제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예.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편. 다음 주는 다음 주에. 방송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상황 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 냉면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러게. 요즘에 냉면 처럼 요즘에 후원은 여기 오늘 딱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딱 해놨으니까 또 구수는 이거 뭐였지? 국수가 아니라 냉면 요즘에 투어하고 다니고. 그거는 다음에 또. 그냥
그냥 다음 주에 또 한 번 할까요? 그냥? 다음 주 2부? 네, 2부 연속해서 아이 그거 좀 또 한잔 하고 우리끼리. 형이 또 오케이, 상황을 보고.